사랑이 전쟁을 부른다. 밤하늘이 불길처럼 물들던 그날, 트로이의 성벽 위에서는 바람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 사람의 미소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 그녀의 눈빛 하나가 천년의 피를 부르고 그녀의 이름 하나가 왕국과 왕국을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한 여인 때문에 일어났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랑이 그렇게 무겁고 아름다움이 그렇게 잔인한 것이었을까요? 이야기의 표면에는 로맨스가 흐르지만 그 이면에는 명예와 권력, 신의 게임과 인간의 욕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헬레네는 사랑의 여신이 던진 황금 사과의 끝에 서 있던 한낱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택당했을 뿐이죠. 그녀를 두고 벌어진 전쟁은 단순한 연애의 파국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이 즐긴 운명의 장난, 왕들이 벌인 정치의 계산, 영웅들이 쫓은 불멸의 명예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불씨는 사랑이었지만 그 불을 지핀 건 인간의 오만이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신화가 덮어버린 진실의 얼굴을 바라보려 합니다. 헬레네는 정말 전쟁의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남자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을까요? 헬레네, 신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저주. 헬레네의 이야기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신들의 욕망과 질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파르타의 왕비가 되기 전 이미 운명에 의해 비극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신들의 왕 제우스였고 어머니는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였습니다. 제우스는 백조의 모습으로 레다를 유혹했고 그날 밤 레다는 두 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신의 피를 이어받은 헬레네와 폴룩스, 다른 하나는 인간의 피를 물려받은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카스토르. 이 기묘한 탄생은 이미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헬레네는 신의 피를 이은 아름다움의 완성체, 그러나 동시에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태어나자 모든 신들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여인은 없다. 하지만 신들이 사랑한 그 아름다움은 곧 질투와 경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헬레네의 이름은 곧 소유의 욕망을 의미하게 되었고 남자들은 그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헬레네는 스파르타의 왕비로 시집가며 왕 메넬라오스의 곁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신들의 농담 같은 사건 하나로 깨지고 맙니다. 에리스, 불화의 여신이 올림포스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분노로 한 개의 황금 사과를 던집니다. 사과에는 단 한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 사과를 놓고 새 여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를 결정할 심판자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로 지목됩니다. 그때 아프로디테는 속삭였죠. 나를 선택한다면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그 약속의 여인이 바로 헬레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이미 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의지로도 살지 못하는 신들의 전쟁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헬레네의 삶은 축복으로 시작해 저주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남자들의 탐욕과 신들의 장난을 불러오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곧 전쟁의 전조, 그 미소는 왕국의 몰락을 상징하게 되었죠. 역사는 그녀를 세상을 불태운 여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헬레네는 그 불길 속에서 묻혀버린 한 인간의 슬픔, 신이 만든 저주받은 아름다움의 화신이었습니다. 파리스의 선택과 불의의 불씨,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길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젠가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왕 프리아모스는 갓난아기를 버리게 하지만 파리스는 양치기에게 길러져 훗날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운명은 그렇게 이미 피할 수 없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새 여신이 던진 황금 사과,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문장은 파리스 앞에서 신들의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라는 권력과 제국을 약속했고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달콤한 미소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그 말에 파리스의 심장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인간이었고 젊었고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린 선택, 그것은 신들 사이의 경쟁을 끝냈지만
인간 세상에는 전쟁의 불씨를 던진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 파리스는 스파르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헬레네를 만난 순간 신화는 현실이 되었고 사랑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세상의 빛처럼 찬란했고 그의 시선은 한순간도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프로디테의 가호 아래 서로에게 끌렸고 결국 헬레네는 남편 메넬라오스를 떠나 트로이로 도망칩니다. 그날 스파르타의 항구에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왕비의 흔적이 사라진 궁전, 분노한 왕의 절규가 메아리쳤습니다. 그녀를 빼앗은 자는 내 명예를 빼앗은 자다. 그 한마디는 곧 1000개의 배, 아가멤논의 원정대를 불러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불길은 그렇게 타올랐습니다. 사랑은 불꽃이었고 그 불은 인간의 욕망과 명예를 태워버리는 불덩이가 되었죠. 하지만 역사의 냉정한 눈으로 보면 파리스의 선택은 단순한 사랑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가진 신의 각본이었습니다. 헬레네는 단지 그 불길의 표면이었고 그 이면에는 권력의 이동, 패권의 충돌, 인간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여인의 이름이 곧 한 도시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헬레네를 얻기 위해 트로이가 잿더미가 되었다. 그러나 누가 그녀를 진정 원했을까요? 사랑했던 남자들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이용한 신들과 왕들이었을까요? 스파르타의 왕, 그리고 명예의 전쟁.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는 단지 아내를 잃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국의 명예를 잃은 왕이었습니다. 헬레네를 사랑했기에 분노했고, 그러나 왕이었기에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트로이로 달아난 헬레네의 소식은 그에게 인간으로서의 모욕이자 통치자로서의 치욕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명예를 되찾겠다는 불타는 의지였습니다. 그는 형이자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가멤논은 단번에 응했습니다. 그녀를 되찾자 단 한 여인을 위해 1000개의 배를 띄우겠다. 그 말은 그리스 전역으로 번졌고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아약스, 디오메데스, 당대의 모든 영웅들이 한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지 사랑을 되찾으려는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패권과 전리품, 불멸의 명예를 향한 군주의 시선이었습니다. 헬레네는 그들의 구실이었을 뿐, 실제 목표는 트로이의 부, 그 항구의 무역로, 그리고 지중해의 패권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로 향할 때 그들의 배가 해안을 가득 메웠고 바다는 흰 돛으로 뒤덮였습니다. 시인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되었고 1000개의 배가 동시에 바람을 삼켰다. 이 전쟁은 이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역사의 비극이자 신화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여전히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잃은 남자의 분노, 사랑을 얻은 남자의 오만, 그리고 그 두 감정이 만들어낸 명예의 광기. 메넬라오스는 왕좌에서 외쳤습니다. 헬레네는 내 아내다. 그녀를 되찾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그 절규는 단지 한 남자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성 사회 전체의 명예 코드, 즉 여인은 재산이며 명예의 상징이라는 시대의 잔혹한 질서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사랑의 복수가 아니라 남성의 명예와 권력을 되찾기 위한 집단적 전쟁 선언이었습니다. 헬레네는 이 전쟁에서 이미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인간이 아니었고 국가의 명분, 남성의 욕망, 신들의 도구로만 남았습니다. 사랑은 명예로 변했고 명예는 전쟁으로 변했다. 그리하여 바다는 붉게 물들었고 헬레네의 이름은 더 이상 여인이 아니라 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트로이 전쟁, 사랑의 비극인가, 욕망의 전쟁인가. 트로이의 성문이 닫히던 날, 바다 건너 그리스의 1000개 배는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불길이 깃들고 전쟁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불씨는 이제 인간의 욕망과 명예, 그리고 신들의 장난으로 멈출 수 없는 전쟁의 불길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 그는 전쟁의 의무와 가족의 사랑 사이에서 가장 인간적인 고뇌를 품은 영웅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시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내 아내와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의 한숨은 단검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헬레네를 데려온 동생 파리스를 원망하면서도 왕자이자 장군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불멸의 이름을 얻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복수의 무대이자 명예의 재단이었습니다. 짧게 살지언정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의 눈에는 헬레네도 신의 뜻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불멸한 이름만이 존재했죠.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사랑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이 낳은 채의 피로 쓴 시였습니다. 트로이의 성벽 아래에서 헥토르와 아킬레우스가 맞붙던 그날, 두 영웅의 칼날은 단지 서로를 겨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한계와 신의 무심함을 겨누는 싸움이었습니다. 헥토르가 쓰러지고 트로이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아킬레우스의 눈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공허한 슬픔이 비쳤습니다. 나는 그를 죽였지만 나 자신도 잃었다. 전쟁이 길어지고 신들도 점차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들의 놀이가 인간의 피로 물들자 신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와 시체, 그리고 헬레네의 이름뿐이었습니다. 트로이의 마지막 밤, 그리스군은 거대한 목마를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선물이라 믿었죠. 그 목마 안에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트로이는 불탔습니다. 왕 프리아모스는 제단 위에서 쓰러졌고 아이들은 울부짖었으며 헬레네는 불길 속에서 끝없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도시가 살아남았을까? 그러나 그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희생양, 신들의 시험에 던져진 한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불러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핑계로 인간이 벌인 탐욕의 전쟁이었죠. 트로이는 무너졌고 헬레네는 다시 남편 메넬라우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귀환이 아니라 허무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메넬라우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많은 이가 죽었다. 그러나 이내 검을 거두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도 너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 순간 헬레네는 미소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그 속엔 세상 어느 미소보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신화의 해부, 트로이 전쟁의 진짜 원인. 시간이 흐른 뒤 역사는 신화의 장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정말 헬레네 한 사람 때문에 천년의 전쟁이 벌어졌단 말인가? 그 질문은 결국 고고학과 역사학의 손에 넘겨졌고 트로이 전쟁은 다시 현실의 역사 속으로 불려나왔습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고고학자 하일리히 슐리만이 터키의 히사릴릭 언덕에서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면서 신화는 비로소 흙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발견한 도시의 잔해 속에는 불에 탄 벽돌, 부서진 성문, 그리고 수많은 무기와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전쟁의 기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원인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트로이는 에게해와 흑해를 잇는 교역의 요충지, 즉 무역 패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스 연합왕국은 부와 통상권을 차지하기 위해 트로이를 반드시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헬레네는 단지 그 싸움의 명분, 즉 정치적 핑계였던 것이죠. 헬레네는 이유가 아니었다. 헬레네는 구실이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신들은 무대를 만들었고 인간은 그 무대 위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쟁의 불씨는 사랑이 아니라 경제, 아름다움이 아니라 패권이었습니다. 신화는 그 냉혹한 진실을 이야기로 포장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을 직접 말할 수 없었기에 인간은 그것을 사랑을 위한 전쟁이라 불렀던 겁니다. 그것은 전쟁의 낭만화, 폭력의 미학화였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헬레네를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이념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국위, 명예, 정의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 아래 흐르는 것은 여전히 권력과 욕망의 전쟁입니다. 결국 신화는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망과 변명을 봅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폭력, 명예라는 이름의 탐욕, 그리고 아름다움 뒤에 숨은 인간의 잔인함. 트로이의 불길은 꺼졌지만 인간의 오만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에필로그, 사랑은 언제나 전쟁보다 강하다. 트로이의 불길이 꺼지고 세상은 폐허 위에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단지 도시를 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숨은 욕망과 오만까지도 드러내었습니다. 헬레네의 이야기는 결국 한 여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을 이용한 인간들의 욕망의 기록,
그리고 신화가 덮어둔 우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신이 만든 저주받은 아름다움이었고 왕들이 만들어낸 명분의 인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사랑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헬레네는 미움을 받았지만 그 미움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사랑의 위험함을 배웠고 동시에 그 사랑의 숭고함을 기억했습니다. 사랑은 전쟁을 일으킬 만큼 위험하지만 전쟁조차 무릎 꿇릴 만큼 강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순이자 삶의 진실이죠. 사랑은 인간을 불태우지만 그 불길 속에서만 인간은 진짜 자신을 본다는 역설. 트로이의 헬레네는 결국 신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사랑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단지 당신의 욕망인가? 이 질문은 과거의 왕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결국 세상의 모든 전쟁보다 강하다는 것. 그게 이 오래된 신화가 남긴 가장 인간적인 교훈입니다. 헬레네는 불을 일으켰지만 그 불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보았다. 역사는 전쟁을 기억하지만 신화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그 어떤 전쟁보다 오래 남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쿨한 친구 쿨라이프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온기이자 격려입니다.